5천만의 정보 문맹 퇴치운동, 이찬구의 경제과외, 자본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자입니다. 바이러스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폐의 타락이 가져올 자산가격 인플레이션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현 국면에서 8월의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글로벌 경제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확인하는 경제 지표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언제 피크를 칠지 모르는 상황이고 백신과 치료제가 언제 개발이 될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주요 주식시장은 지난해 연말 주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일부 지수들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새로운 산업이 태동할 때 단기적 관점에서 버블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 흐름에서는 기업의 매출과 이익 증가로 밸류에이션 우려를 시간이 해소해 주었습니다. PC의 시대, 스마트폰의 시대에 나타난 선도 주식들은 버블 논쟁을 거친 후 많은 시간이 지난 후 매출과 실적 증가로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경쟁업체들은 사라지고 핵심 선도 주식이 성과를 독식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사태 이후 글로벌 주가의 상승 배경에는 엄청난 유동성에 의한 화폐의 타락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대표 레이 달리오는 향후 글로벌 유동성 급증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을 대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Cash is trash, 현금은 쓰레기다,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짜라고 제안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 이후 미국 달러 발행 규모는 연준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자산 매입 및 경기 부양책 지원 등으로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화폐 발행 급증으로 인해 국가 경제의 통화량을 대표하는 광의 통화 M2 증가율도 20%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미국, 일본, 영국, 유럽 등 글로벌 각국의 통화량 급증은 통화가치 하락을 통한 금과 은 등 자산 가격을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향후에도 전 세계적인 코로나 뉴딜 정책 추진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통화 공급 확대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도 아직까지 인민은행이 통화 공급을 늘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향후 중국 주식시장의 상승 가능성을 높게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공급하나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통화량이 추가로 증가합니다. 금융시장은 대출을 통해 돈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장소이며 금리는 금융시장에서 대출을 통해 거래되는 돈의 가격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으로 통화량 증가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에 기인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돈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투자 성향이 보수적이라도 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투자 활동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통화량 증가에 따른 투자 활동 증가는 전반적인 자산 가격 동반 상승, 실물 자산의 가격 상승 현상이 후행적으로 나타납니다. 실질금리는 돈의 실질적인 투자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투자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실질금리가 낮을 경우 통화의 투자 가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및 자산 가격 상승이 가속화됩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2000년 이후 미국 실질금리 마이너스는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연방금리를 다시 사상 최저 0에서 0.2%로 인하하며 실질 기준금리 마이너스 시대를 재개했습니다. 향후
미국 물가 상승률은 현재 0에서 0.2% 선에서 내년까지 1%대를 회복하며 실질금리 마이너스 폭은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서는 미국 본원통화 증가율이 주요국을 압도하며 달러와 약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2009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외환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 공급에 따른 환율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대적으로 미국 통화 공급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달러와 약세, 화폐 타락 국면을 주목해야 합니다. 향후 달러와 약세가 추가로 진행될 경우 금융시장에서는 금 가격 상승 및 신흥국 주식시장의 상대적 강세는 지속될 것입니다. 금 가격은 미국 실질금리 마이너스 등으로 달러와 대체 수요 측면에서 상승 압력이 강화될 전망이고 신흥국 주식시장은 달러와 약세에 따른 신흥국 투자자금 유입을 통한 수혜가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폐 타락이 가져올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8월의 자산 배분 전략으로 현재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고점에 이르고 있는 반면 경기 회복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시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달러 유동성 급증에 따른 달러의 타락, 유럽연합 7,500억 유로 규모의 재정 부양책 합의에 따른 유로화 추가 강세 등으로 달러와 약세가 추가로 진행될 경우 이머징 통화 강세가 나타나고 글로벌 유동성도 이머징 시장으로 유입되게 될 것입니다. 채권 투자는 현재 금리 수준이 워낙 낮은 상황이어서 기대 수익률이 낮습니다. 유동성이 좋은 상황에서는 위험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 위험자산 비중 확대 전략은 8월에도 유효하다는 생각입니다. 저금리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있는 금, 리츠, 인프라 투자 등 대체 투자의 수요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대체 투자는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합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 좋아요는 자료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